여러분, 택시 기사님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실 태우고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을 건네거든요. 그 와중에 세상 만사가 다 드러납니다. 그만큼 우리 택시 기사님들은 어떻게 따지면 서민 경제의 창이다, 바닥 경제의 창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런 불황 처음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으니까 와우, 진짜 세상이 어렵기는 어려운가 보다, 이런 느낌을 바로 받게 됐습니다. 기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타는 승객들마다 얼굴에 깊은 시름이 들어있더라. 어떤 분은 슬픔이 가득하고 어떤 분은 화남이 가득하더라. 또 어떤 분은 국으로 말없이 가더라. 근데 그 속에는 많은 그늘이 숨어 있더라 하는 게 대체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동대문에 들렸던 택시기사님의 이야기는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옷가게 텅 비었다. 밖에 오가는 사람들은 조금 있지만 안에 들어오는 사람 없다더라. 이게 택시기사분의 첫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동대문 패션가 뭐 여기는요, 코로나 이전에도 온라인으로 이 옷들이 옮겨가면서 사실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가 케어 펀치를 먹인 거죠. 그야말로 어퍼컷을 날린 거예요. 어퍼컷을. 그것도 아주 센. 작년만 하더라도 동대문에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동남아 사람, 유럽 사람 뭐 차고 넘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지금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동대문 상인들은요, 이대로 가다가는 쪼그라들어서 흔적만 남겠다, 이렇게까지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그런 반증이에요. 두 번째 손님은 식당 사장님이었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 오던 사람들이 오지 않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는요, 진짜 소름이 돋을 만큼 두 가지 뜻이 그대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매일 오던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 회사나 가게나 혹은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이나 직장인은 잘렸다는 이야기고요. 회사는 망했다는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게다가 매일 오던 사람은 단골 손님인데 단골 손님이 안 온다는 것은 그 식당도 어렵다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소름이 쫙 끼친다는 이야기가 저도 식당에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적어도 매출이 하루에 50만 원은 나와야지 그 식당이 운영된다고 이야기해요. 50만 원 최소. 그런데 하루에 5만 원 파는 날도 부지기수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그 느낌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손님은 취준생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연세대를 졸업하고 1년 6개월 동안 취업하겠다면서 동분서주 한 분이에요. 취업 원서만 50개 넘는 서류를 썼는데 그중에 딱 5곳에만
예, 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면접을 보고 나든가 그렇지 않고 합격 통지를 받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딱 닥치니까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이번에 인원 충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면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전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의 상처는요 엄청난 거예요. 게다가 연세대를 졸업했을 정도로 천재급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취직할 데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 얼마나 세상 살아가는 게 어렵다.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 연대 나오고도 취직을 못한다. 그래서 자격증 공부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 택시기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힘을 내세요. 예, 힘을 내면 길이 보입니다. 저도 택시기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 다음 손님은 변호사였는데 이 변호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쉽게 말하면 사건 의뢰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나다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였는데 사건을 맡겨줘야지 변호사는 먹고 사는 판인데 이게 안 되니까 아주 미치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코로나19 걸리면 동료들에게도 민폐고 또 쉽게 말하면 큰 불명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큰 불명예라고. 그래서 밥도 혼자 먹고 또 혼자 때우고 혼자 먹는 것까지는 그런데요. 혼자 때운다는 말을 들으니까 뭉클합니다. 여러분 밥을 혼자 때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밥을 혼자 때우면요. 배가 고파서 밥은 먹지만 그 밥맛을 하나도 느끼지 못합니다. 예, 그게 눈물의 밥이라는 건데 눈에 눈물은 흐르지 않지만 그 밥이 씹을 때마다 마음속에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죠. 예, 그만큼 지금 변호사들도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여기에다가 마지막 손님은 소방시공회사에 다니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저는 회사 다니는 게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회사에서 어떻게 하든지 같이 버티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서 인원을 안 줄이기로 했답니다. 큰 회사도 아닌데 그러면서 종이컵도 없애고요. 심지어는 이제 머그컵 하나씩 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비품 줄이자 이거예요. 칼라 인쇄 웬만하면 하지 말자 우리. A4 용지 가능하면 이면지까지 사용하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전혀 고깝게 들리지 않더랍니다.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하면 아이고 참 짠돌이 도대체 이렇게 짜게 해서 돈 벌어서 뭐하나 이렇게까지 비아냥거렸다고 속으로라도 그랬는데 지금은요 그게 오히려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껴야지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요. 어떠세요 여러분? 택시기사에 탔는 승객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속이 짠하죠. 요즘 세태가 그렇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금 세상 살아가기가 그만큼 팍팍하다는 거예요. 서민의 창인 택시기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참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오늘 기사를 쫙 넘기는데 택시기사님들도 어렵다 이런 기사를 딱 접하니까 야 이게 솔직히 한 방 맞은 것 같더라고요. 서민의 창, 바닥경제의 창이라고 이야기하는 택시기사님들이 전하는 이야기가 그것도 구슬펐는데 정작 그 택시기사님도 어렵다고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뭐라고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사실 매일경제에 나온 이 사진을 보니까요.
택시가 서 있어요. 택시가. 오죽했으면 택시가 서 있겠냐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고 자차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게다가 이동도 적으니까 요즘은 택시 기사분들이 일할 마음이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고 택시 기사를 하겠다고 오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회사들마다 이렇게 택시들이 서 있다는 겁니다. 택시 회사들마다. 그러니 참 어떻게 생각하면 눈물 날 일이죠. 눈물 날 일. 실제로 보니까 2019년 대비 2020년 여러분 운행 건수 보세요. 운행 건수. 2019년에는 3억 1239만 건을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2억 4,777만 건밖에 안 돼요. 그만큼 운행이 확 줄었다. 거의 보면 8천만 건이 줄었죠. 8천만 건이. 살아나겠습니까? 당연히 영업수익도 줄죠. 운행 건수가 줄어드니까. 작년에 영업수익이 2조 8,790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2조 2,922억 원이에요. 무려 6천억 가까이가 지금 날아간 거예요. 6천억 가까이가. 그만큼 택시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렵다. 실제로 택시 기사분들도 많이 떠나요. 저렇게 어려우니까 벌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벌이가 안 되면 당연히 떠납니다. 당연히. 실제 택시 기사분들이 떠나는 거 보세요. 법인 택시 기준으로 서울시가 발표한 걸 보면 올 1월과 10월 사이에 지금 얼마나 떠났습니까? 거의 4,500명이 떠났죠. 4,500명이. 그만큼 살아가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택시를 타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처럼요. 서민의 창이라고 서민경제 바닥경제의 창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택시 기사님이 전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구설펐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기사는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택시 기사분들마저도 지금 벌이가 안 되니까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지금 소득 주도의 성장 실패와 코로나19의 위기는요. 이만큼 서민 경제를 아작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은 정치 다툼만 하고 있어요. 서민은 지금 죽어간다. 악소리가 난다.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치 노름 하느라고 정신이 없다니까요. 참 대한민국이 너무 한심한 그것도 너무 창피한 그런 국가가 돼가고 있다는 게 더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래도 옛날에는요. 이게 염치라는 거는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 염치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부끄러움조차도 없고요. 뻔뻔하게 거지없습니다. 서민은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데도 말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